소미진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연이어서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잠깐 간단한 게임을 해볼까 해요. 혹시 손병호 게임 아시나요? 이렇게 손가락을 접으시는 건데요. 5가지를 말씀드려 볼 거예요. 여기에서 나한테 해당된다. 이런 것들은 접어주시면 됩니다. 손이 지금 밑에 있으면 제가 잘 안 보이니까 요 정도, 너무 높이 드시면 힘드시죠? 요 정도 한번 들어보세요. 잘 들으시고, 요새 MBTI라는 게 유행했었어요. 거기 성격 검사에서 나는 I형이다 또는 낯가림이 심하다 하신 분 꼽으셨나요? 네, 그러면 두 번째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나는 운전을 못해요. 그래서 뚜벅이랍니다 하시는 분 한번 접어줘 보세요. 그리고 세 번째, 저는 어린 아기 포함 아이가 3명 이상입니다. 별로 없으신가요? 그리고 네 번째는 1, 2년에 한 번씩 이사를 한다. 5번째, 이건 슬픈 건데요. 3BC 유지하기도 힘들다. 혹시 5개 다 접으신 분 있으실까요? 4개. 4개 있으실까요? 네, 이따가 강의 끝나고 저 잠깐 봬요. 제가 힘내시라고 헬스팩 선물로 드릴게요. 하나 다 아니고 오늘 드실 수 있는 걸로. 네, 조금 긴장 풀리셨어요? 저만 풀면 되나요? 네. 지금 눈치채셨겠지만 지금 말씀드렸던 것들은 다 제가 유산화를 시작했을 때 저의 상황입니다. 네, 좀 더 저를 자세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초등학생 아들 하나, 중학생 아들 하나, 고등학생 아들 하나, 곧 대학생 아들 하나를 둔 아들 넷을 둔 엄마입니다. 네. 그리고 네, 박수가 여기서 나오나요, 벌써? 네, 남편이 직업군인이었어요. 그래서 1, 2년에 한 번씩 이사를 했고요. 저는 겁이 너무 많아서 운전을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제가 어떻게 사업가로 변신하고 유산화로 성공했는지 말씀을 들려드릴 텐데요. 최고의 건강 상담사가 되고 싶어서 이렇게 앞에 적어봤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제일 어렵다고 생각했던 그럴 때가 있으신가요? 저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시기에 유산화를 만났습니다. 남편이 직업군인이었기 때문에 공무원이잖아요. 그래서 가늘게라도 길게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일에는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되는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일이 꼬이게 돼요. 그래서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나 전역할까 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남편은 함부로 말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전역할까 봐 이렇게 말했을 때는 정말 하겠다는 뜻이었어요. 그러면 전역을 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군인 가족은 관사에 삽니다. 나라에서 군생활 잘하라고 집을 빌려주는데요. 갑자기 전역을 하면 살 집이 없어지는 거예요. 갓난 아기랑 6명의 식구가 길바닥에 낳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었고 평생 군 생활만 했던 사람이 새로운 일을 찾는다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저 또한 어린 아기가 4명이 있었기 때문에 일자리를 구한다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됐었는데 그때 저는 많이 아팠습니다. 아이를 4명을 독박 육아를 하다 보니까 원래 비염이 심한 데다가 천식이 오고 방광염이 오고 민감성 장염이 오고 천식이 너무 심해서 밤에 잠을 못 이루는 날이 많았어요. 그리고 방광염 있어 보신 분은 알겠지만 밤새 화장실을 다니느라고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계속 잠을 자지 못하면 사람이 우울증이 와요. 그래서 내일은 눈을 안 떴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는 세월이 있었습니다. 여기 저희 사진을 보시면요. 우리 남편이 그때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관두지는 못하고 전역하지는 못하고 휴직을 하게 돼요. 그래서 휴직을 해서 하다 보면은 어떤 일이냐면 수입이 갑자기 줄게 됩니다. 휴직하면
봉급이 다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갑자기 수입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때 받았던 수입이 많이 받아서 80만 원. 네. 갑자기 수입이 확 줄었죠. 그래서 그 생활비를 보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할 수는 없었어요. 휴직 상태라서. 그래서 농사 지시는 시부모님들 도와드리면서 용돈을 조금씩 받아서 근근히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다쳤어요. 다리를. 그래서 이렇게 병원에 입원한 사진입니다. 가슴에 카네이션을 꽂고 있죠. 이날이 어버이날이었는데 이날이 저희 유산아 생일입니다. 네.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이 상황이 되니까 저도 많이 아팠고 남편도 아프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인생의 끝에 한번 가보니까 그래도 건강해야 다시 직장에도 다니고 아이도 돌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부부가 리셋을 하면 금액이 한 100만 원 정도 됐는데 80만 원 받는 사람이 100만 원을 투자해서 부부 리셋을 합니다. 옆에 보면 약봉지가 있죠. 근데 약봉지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거는 여러 군데 병원을 다녀서 그래요. 그리고 아이가 이때 아토피도 굉장히 심했고 여기 밑에 사진 보이시죠? 아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피가 흘렀어요. 네. 그리고 감기가 한번 걸리면 잘 떨어지지 않아서 늘 병원을 다녔었는데요. 이때 모세기관지염에 걸려서 입원해야 된다는 얘기도 들었었어요. 근데 이 아이를 데리고 입원을 하면 아이 4명을 다 같이 입원시켜야 되는 상황이었어서 선생님께 부탁을 드리고 밤새 이제 가래가 떨어질 수 있도록 등을 두들기면서 아이도 밤새고 저도 밤새고 그랬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탈모가 심해졌어요. 네, 그래서 머리 보시면 머리가 많이 빠졌죠. 네, 예전에는 더 심했었습니다. 근데 영양제를 먹으면서 머리가 나니까 신기해서 머리를 사진을 찍다 보니까 이렇게 변화가 왔어요. 네, 그래서 저희 가족은 부부 리셋을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저는 30여 년간 막혀있던 코가 뚫리는 경험을 하게 됐어요. 코로 숨 쉬는 기쁨. 네, 아는 사람은 압니다. 그리고 천식은 그 이후로 다시 오지 않았고요. 방광염도 영영 이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놀라웠던 것은 제가 리셋을 하고 아이 모유를 먹였는데 아이 아토피가 깨끗해진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밑에 사진 보시면 깨끗해진 모습을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몸이 건강해지면서 저절로 사업이 시작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다크서클이 굉장히 심했었기 때문에 얼굴을 처음 본 아기 엄마인데 같이 아이들 어린이집 보내고 그랬던 엄마인데 저한테 오시더니 사모님 뭔가 하셨죠? 다크서클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저랑 차 한 잔 마시면서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말 한마디 안 했는데도 소개가 나왔고 가입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일이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어떤 일을 할 때에는 준비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너무 준비가 없이 일이 시작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낯가림이 굉장히 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원래 저랑 인사를 하시려면 저랑 한 1, 2년은 보셔야 돼요. 1, 2년을 저랑 보셔야 안녕하세요 리더님 여기까지 하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3, 4년 이상을 만나야 저랑 대화를 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이런 사람이 유산화 정보를 전달하려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소통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랑 잘 통하는 사람만 친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랑 성향이 다른 사람하고는 소통이 잘 안 되고 그들이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아이들을 좋아해서 어린이집 교사를 했었는데 저는 그분한테 잘해드리고 싶고 정보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자꾸 가르치는 말투로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업병처럼 그런 것도 생겼던 거예요. 말투나 이런 것들이. 그리고 제가 비염이 심했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늘 이렇게 인상을 쓰고 있었나 봐요. 두통이 되게 심했거든요. 그러니까 인상 쓴 얼굴에 또 소통이 안 되고 그리고 말도 예쁘게 잘 못하고 그러니까 제 주위에 사람들이 자꾸 오지를 않는 거예요.
저는 열심히 전달하고 싶은데. 그리고 혹시 이런 경험 해보셨나요? 열심히 유산화를 전달했는데 제가 신나게 얘기하고 나니까 그가 뭘 원하는지 모르고 올 때. 그의 얘기를 들어줘야 되는데 제 얘기만 한 거죠. 그런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명단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랑 통하는 몇몇하고만 만나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공무원들이 많았고요. 네가 성공하면, 네가 하는 거 봐서 이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실력도 없었어요. 갑자기 일을 시작했으니까 제가 아는 게 없었겠죠. 그리고 상황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헤쳐나가려니까 그 모든 것들이 장애고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점점 자신감이 떨어졌습니다. 자신감이 떨어져서 저는 이 일을 정말 잘할 수 있을까? 저 사람들이니까 잘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죠. 유산화를 해야 될까? 내가 왜 유산화를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어요. 일단 생계 걱정을 안 하고 싶었고요. 아프고 싶지 않았고요. 아이들을 잘 키우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도 잘하고 싶었어요. 남편은 장남이었고 저는 무남동료 외동딸이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께 손 벌리는 자식이 아니고 보태드리고 편안하게 모시고 싶은 그런 자식이고 싶었습니다. 그런 Y들을 생각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이 일을 할 때 우리 스폰서님께서 얘기하셨어요. 리더님, 돈 버셔야죠. 너무 지금 힘드시잖아요. 그럴 때마다 제가 얘기했습니다. 저는요, 아기가 많아서 일을 못해요. 저는요, 운전을 못하니까 회사를 가기가 어려워요. 이런 말씀 드릴 때마다 스폰서님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다 리더님 원투예요. 아기가 많으니까 잘 기르셔야 되죠. 차 운전을 못하시니까 운전 연습해서 멋지게 다니시면 얼마나 활동 영역이 넓어지시겠어요. 돈이 없으시다고요? 버셔야죠. 그게 다 원투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 얘기를 들을 때는 내가 정말 얼마나 힘든데 내 상황을 공감 못 해주시는 거 아니야? 스폰서님은 다 해내셨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지만 잘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다 맞는 말씀이셨어요. 제 원투였던 거죠. 혹시 주위에 유산화하기 힘들어하는 분 있나요? 그분의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다 그분의 원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해야 되는지 이유를 찾다 보니까 제 꿈이 저렇게 커진 거예요. 상황은 똑같아요. 근데 제 꿈이 커지다 보니까 다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스폰서님께서 안내해 주신 모든 시스템에 참여를 했고요. 그러면서 제 실력이 점점 늘었어요. 실력이 늘면서 점점 자신감이 올라갔고요. 사업이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보시면 석세스 코어 사진이 있는데 여기에서 사업의 기초를 배웠고요. 세븐해빗에 가서 생각의 패러다임,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굉장히 많이 떨고 소심한 사람인데 강사 트레이닝을 통해서 이 자리에 서는 것도 연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박 2일 통해서 성공하는 리더님들의 얘기도 듣고 많은 성공 노하우 팁도 얻었습니다. 그리고 홈미팅을 통해서 제품 설명과 보상 플랜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푸는 연습도 했고요. 글로벌 컨벤션을 참여하면서 마이런 웬츠 박사님의 비전도 보게 되고 글로벌 사업의 비전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폰서님께서 열어주시는 줌 미팅을 통해서 매일매일의 고개러와 또 피드백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려웠던 것들이 명단이 없었던 거였잖아요. 그래서 명단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새로 1, 2년 만에 한 번씩 이사를 가면 새로운 사람들만 있어요. 아는 사람이 없어서 저는 모임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친목단체도 좋고요. 운동하는 곳 그리고 합창단 제가 할 수 있는 좋아할 수 있는 것에 모임을 만들고요. 그리고 미팅을 만들었습니다. 미팅은 해보면 아시지만 미팅이 내가 하고 싶다 해서 생기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콜드 미팅도 많이 했고요. 미팅을 만드는데
한 번은 그 커피숍에 가는데 너무 졸린 거예요. 그래서 잠깐 커피숍 주차장에서 한잠 자고 다시 미팅을 하러 간 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졸린 상태에서 집에 가면 다시 나오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판매하는 모든 분들, 정수기, 학습지, 또 저에게 물건을 파는 모든 분들에게는 정보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제가 콜드하는 모든 분들께는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자면 전단지와 명함이 굴러다닐 정도로 주셔야 됩니다. 한 번만 드리면요, 그분들은 버려버리세요. 관심이 없으면. 근데 갈 때마다 드리고 또 드리면 사장님이 얘기하십니다. 괜찮아요. 저 가지고 있어요. 또 오셨네요. 그러면서 뭐 한다고 하셨더라요? 이러면서 전단지하고 명함을 보셔요. 그러면서 제가 잘 간직할 테니까 또 안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저를 기억해 줄 때까지 전단지와 명함을 주셔야 됩니다. 얼마까지, 어디까지 해봤니? 라는 질문을 저에게 늘 해봅니다. 스폰서님이 말씀하시는 고개러를 늘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저의 한계를 늘 뛰어넘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스폰서님 얘기하십니다. 하루에 2명 이상씩 꼬박꼬박 만나다 보면 성공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하루에 8번의 미팅을 해봤고요. 한 주에 35건의 미팅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스폰서님이 어디 가나 정보를 전달하고 콜드를 해봐야 된다고 해서 가족여행 갔을 때 말레이시아 외국 나가서도 콜드를 해본 적 있어요. 저 영어 잘 못해요. 근데 손짓 발짓 하면서 바디랭귀지로 유산화를 전달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운전 못한다고 했는데요. 저 운전을 왜 못했냐고 무서웠거든요. 차선 변경하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직진만 했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파트너님이 부르시면 어디나 갈 수 있는 사람이 됐고요. 1박 2일의 일정으로 진주, 울산, 부산을 거쳐 용인을 갔다가 춘천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미팅도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다 얼마큼 어디까지 해봤는지 이런 질문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집이 춘천인데 화이버지 필요하시다는 고객님을 위해서 천안까지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제품 하나 전달해드리려고요. 어때요? 저 굉장히 열심히 하죠. 네, 근데 그거 하나만 드리는 거는 뭐 똑똑하게 하려면 배송도 해드릴 수 있는데요. 가서 관리해드리고 얼굴도 안색도 봐드리고 친해지고 싶어서 간 거였어요. 여기는 우리 가족 사진입니다. 제가 열심히 달성을 해서 친정 엄마를 모시고 제주도에 갔었던 사진이고요.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제가 빨리 저의 자신을 바꾸고 성공해서 친정 아버지랑 같이 갔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여행 가기 바로 얼마 전에 돌아가셔서요.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여러분들도 성공하시려면 성공을 앞당기세요. 미루지 마시고요. 네, 밑에는 가족들과 같이 합창 대회를 나갔던 그런 사진이고요. 그리고 제가 싱가포르 컨벤션을 한 3번 다녀오다 보니까 가족 생각이 많이 나서 가족들하고 같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여행을 갔던 사진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사진 보이시죠? 아들넷. 네. 그리고 오른쪽에 사진은 저희 막내가 엄마 골드 됐다고 너무 좋아서 리본을 머리에 달고 엄마 골드, 아빠 골드 이렇게 노래 불렀던 사진입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여러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도 잘 이뤄냈던, 노력했던 그런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할 수 있으면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4개 손가락 꼽으신 분 있거든요. 그분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제가 골드 디렉터를 달성했다면 더 그 이상을 달성하실 수 있는 분들입니다. 여기에 있는 글을 같이 한번 읽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다른 누군가가 할 수 있거나 인생에서 이룰 수 있는 일이라면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찬스 미팅을 맡은 골드 디렉터 소미진 인사드리겠습니다.